내가 이제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해.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큰 돈을 효라는 이름 때문에 지출을 하기 시작하잖아. 둘 다 죽어. 대표님, 흑수저 출신이 성공을 하려면 버려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단어부터 나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그 흑수저, 금수저, 뭐 은수저 이렇게 수저를 나누는 것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가 한계를 짓게 되는 좀 요소 중에 하나거든. 나의 어떤 잠재의식에서 나는 흑수저야 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잖아. 이게 어떤 합리화의 이유도 되고, 또 내가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이거 극복해야 되는 과정을 보지 않고 역시 흑수저이기 때문에 이런 게 쉽지 않구나, 이런 식으로 내 도전을 어느 정도 좀 안주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해. 굳이 나를 계속 흑수저다 이런 거는 뭐라 그럴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넌 안 돼, 넌 여기까지야, 야 너는 그 이상 할 필요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계속 들으면서 자란 아이가 나이를 먹어도 이 한계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거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다음 버려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정 환경이 좀 안 좋다 보면 내가 이제 좀 스스로 잘했어, 자수성가를 했어, 이제 조금 막 과도기를 벗어나고 있고 조금씩 돈을 벌고 있어. 그러면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렇지 않지만 간혹 가다가 이 어떤 경제적인 그 편승을 하려는 부모님들이 있어.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이제 효라는 게 되게 중요한 나라다 보니까 매달 뭐 예를 들어서 내가 300만 원 버는데 150만 원, 200만 원씩 부모님을 주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 그럼 내 모든 소득의 3분의 1을 드리는 거잖아. 그렇죠. 이런 건 나는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 지금 한 명이 물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대고 있어. 막 구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막 파도가 막 치고 해. 그럼 내가 이 사람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야. 내가 이 물에서 나와가지고 밧줄을 던져서 잡으세요 한 다음에 내가 끌어당기는 방법이 있고, 내가 수영을 해서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의 목덜미를 끄집어 당겨오는 이런 방법이 있어. 그냥 딱 봐도 뭐가 더 가능성이 높아 보여. 내가 뛰어들기보다는 조금 내가 뒤에 가서 어느 정도 내가 기반을 갖고 밧줄을 던져서 꺼내는 게 서로에게 훨씬 이득이야. 이건 아까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 내가 이제 조금씩 돈을 벌기 시작해.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큰 돈을 효라는 이름 때문에 지출을 하기 시작하잖아. 둘 다 죽어. 나중에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너 돈 벌어서 뭐 의미야? 부모님도 사람이야. 이걸 잊으면 안 돼. 처음에 한두 달은 고맙지.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습관처럼 돼 있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이 고마움이 점점 옅어져. 당연시 돼. 아니 이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돼. 결국은 자본이 자본을 만드는 구조야. 내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벌면 250만 원씩 저축하고 250만 원으로 살림을 하는 이유는 뭐야? 이 250만 원씩 모아가지고 목돈을 만들어서 뭔가 더욱더 큰 자본 소득을 만들 기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뭐 아니면 채권이든 어떤 다른 요소들로. 근데 그 요소를 내가 계속 부모님한테 드리고 있어. 그럼 이 부모님이 예를 들어 그 돈을 뭐 재테크를 하시나? 이 부모님이 이걸 그냥 그대로 써버리실 거란 말이지. 결국 내가 한 번 더 계층 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단계를 이미 여기서 무너뜨리면서 시작을 한다는 거야. 굉장히 주의해야 돼. 결국은 마지막에 내가 자립해서 이 부모님을 밧줄로 한 번에 끄집어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훨씬 더 부모님이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수성가한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호감이 있어? 아니면 되게 막 비호야, 싫어해? 좀 좋아하지 않나요? 그래도 자수성가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지? 뭐 정주영 회장님도 있고. 대표적인. 네, 그렇죠. 좋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자수성가를 굉장히 좋아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하고 저 사람처럼 돼야겠다라는 어떤 신념을 가져. 예를 들어 정주영 회장님이 했던 뭐 그런, 야 해보기나 했어? 뭐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올라와가지고 했던 그런 성공 신화들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이유는 뭐냐? 회장님이 성공했기 때문이에요. 현대라는 굴지의 기업을 이룩하시고 한국 사회에 큰 기여를 하면서. 근데 만약에 조금만 틀어서 생각하면 그 과정을 우리가 본다고 생각해보죠. 이제 막 조선소를 짓는 과정인데 여기 가서는 너가 배를 산다 그러면 내가 조선소를 짓겠다. 여기 가서는 조선소를 지어주겠다고 하면 내가 여기다 배를 팔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나 이런 데 올라왔어.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이분은 회장님이 되실 분입니다.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릴까? 조선소를 어떻게 짓는다고? 야 미친 거 아니야? 이런 게 많이 달릴까? 사기꾼 소리가 엄청 많이 달리겠죠. 그렇지. 심지어 저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유튜브 채널에 아무것도 팔지 않았는데 사기꾼 소리라는 얘기가 댓글에 가끔 많이 달리잖아요. 왜 그러냐면 과정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 그러니까 이미 조선소가 완성이 되고 이게 판매가 된 상태에서 이 신화가 나오면 굉장히 이제 존경을 받겠지. 자수성가를 우리가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성공한 자수성가는 이제 넘사벽이 된 거야. 이 사람은 나와 뭔가 달라. 나와 다르다는 이제 신념이 생겨. 근데 그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거든. 흑수저 출신들이 어떤 안주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야? 나는 흑수저니까. 우리는 여기서 해도 한계가 있어. 라는 어떤 위안을 할 수가 있는데
나랑 똑같은 사람이 갑자기 성공관으로 달리기 시작하네? 그러면 어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들이 갑자기 비합리적이 되는 거야. 나는 되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 왜 그래도 내 출신치고 나는 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너무 열심히 해. 그럼 내가 그동안 했던 어떤 그런 합리적인 이유들이 갑자기 핑계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생각보다 바라지 않아. 저러다가 좀 실패하길 바래.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야. 가깝게는 친인척들 일단. 친인척들이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아. 왜? 수시로 비교가 되고 누구 아들은 어땠냐 저쨌냐 하면서 친구들 중에서는 물론 나를 정말 목숨같이 생각하는 친구들은 나의 성공을 본인의 행동처럼 기뻐해 줄 수 있지. 그런 친구들 생각보다 많지 않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친구들을 내가 자주 만나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물론 걔 중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고 어떤 뭐 같은 성공의 궤도를 달리고 있는 친구가 있으면 오히려 그 친구랑 더 자주 만나고 끈끈해질 수 있지. 비즈니스의 어떤 수준이 달라지게 되면 만나서 이 대화를 하면 대화의 어떤 주제 자체가 너무 달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일부러 막 그 스스로가 끊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좀 멀어지게 돼 있어. 그래서 일부러 이걸 끊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좀 오래된 친구들이 멀어지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하면 성공 궤도를 달리지 못하고 있지만 그런 걸 꿈꾸는 내가 흑수저다. 그러면 일단 주변 사람들을 조금은 의도적으로 정의할 필요도 있어. 예를 들어 어떤 거냐. 여자 헌팅 얘기를 하다가도 긍정적이고 뭔가 발전적인 이야기를 해. 야, 우리 이제 뭐 어떻게 할까? 뭐 할까? 내가 누구 좋은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좋았어. 이런 얘기가 좀 섞여 나와. 그럼 괜찮지만, 허구한 날 똑같은 멤버의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술자리를 반복하는 이런 모임이면, 의도적으로 피해서 나오는 게 좋지. 그 모임의 단점은 두 가지야. 하나는 누구나 알고 있지만, 시간을 버리는 거. 그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이 모임에 내가 계속 나가서 즐겁다 보면, 나도 안주하게 돼. 나라는 사람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효과가 있어. 내가 못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마음이 이 모임에서 계속 편안함을 주면서 나를 안주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이 모임을 자꾸 안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 예를 들면 나 같은 경우도 내 친구들이 내가 객관수사 쇼핑몰을 한다고 그럴 때도 다 말렸어. 안 된다. 무슨 심리입니까 그게. 결국 내가 그거 해가지고 한 달에 그래도 한 2, 3천씩 벌었어. 그 다음에 내가 또 뭔가 부동산 일을 한다고 그럴 때도 우리 아버지가 또 말렸어. 너는 그거 할 능력이 없다고. 근데 내가 부동산에서 결국 잘 됐지. 중간에 내가 그 과도기에 있을 때는 나를 응원하지 않아, 가족조차도. 지금도 그래. 지금도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사업을 너무 크게 하지 마라. 우리 부모님의 시야에서는 내가 이미 너무 벗어난 거야. 그리고 뭐 이제 기본적인 거지만은 지금의 현실보다 좀 더 나은 현실을 내가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게 한 3가지 정도 있으면 그중에 한 가지 정도는 내가 버려야 돼. 내가 어렸을 때 게임을 내가 사실 되게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 행정중개사 공부할 때 내가 컴퓨터를 갖다 버린 적이 있어요. 이거 안 하지 못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부모님께 죄송스럽지만 이것도 내가 옆에다 빼서 놓을 수 있잖아. 네. 그럼 다 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부셔서 버렸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또 게임을 하면 너무 미친놈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중에 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거 하나 정도는 버릴 필요가 있다.